반갑습니다. 스로인 훈쌤입니다. 오늘은 나만의 AI 수업 조교 노트북 LM을 함께 정복해 볼 텐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면 지금 제 배경으로 보고 계신 이 세련된 슬라이드 디자인도 사실 노트북 LM으로 제작해서 만든 것입니다. 제 원고를 분석해서 만들어준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마다 아마 이 제 캐릭터가 계속 등장하게 될 텐데요. 이런 고급 꿀팁도 곧 소개를 드릴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입문자분들을 위한 핵심 가이드부터 차근차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업 준비하실 때 조금 막막하시지 않으신가요? 자료는 차고 넘칩니다만 이 자료를 잘 정선을 해서 수업에 맞게끔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형성평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빈칸 채우기 OX 퀴즈, 또 문제은행도 뒤지고 또 우리 학교, 우리 학급 상황에 맞게끔 또 재구성하고 하는데 제작 시간만 1시간 넘게 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언제 퇴근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네, 선생님들의 든든한 인공지능 수업 조교 노트북 LM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습니다. 노트북 LM은 구글이 만든 무료 인공지능 연구 도구입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은 오직 내가 올린 자료, 내가 제공한 소스 가지고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일반적인 인공지능 우리가 흔히 쓰는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요구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전체 데이터 중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답을 하다 보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의 최대 단점 중에 하나인 환각 증세, 즉 할루시네이션 증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노트북 LM은 오직 제가 올린 자료에서만 자료 기반으로만 해서 결과물을 생성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LM으로 생성을 하면 답변마다 어떤 문서에서 출처를 따왔는지, 제가 업로드한 어떤 소스, 어떤 문서로부터 출처가 되는지를 표시해 주기 때문에 신뢰도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노트북 LM에 접속을 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LM 사용해 보기를 클릭합니다. 새 노트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제목을 먼저 정해볼까요? 소스를 먼저 해도 되고 제목을 먼저 정해도 됩니다. 일단 제가 제목부터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 상단에 Untitled 노트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선생님들 자료의 제목을 먼저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수업 자료라면 학년, 교과, 단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4학년 사회 2단원 우리 지역의 국가유산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소스입니다. 결국엔 선생님들이 제공하는 소스가 노트북 LM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물의 퀄리티를 좌우합니다. 소스 추가 버튼을 누르고 유튜브 링크 여러가지 웹사이트나 드라이브 아니면 여기에 패스트 리서치 또는 딥 리서치를 통해서 소스를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해당 부분의 교과서 PDF 파일을 업로드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업로드를 누릅니다. 제가 교과서 PDF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를 했습니다.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이 자료 소스를 저는 딱 하나만 추가했습니다만 더 많은 소스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업로드한 소스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요약을 해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요 밑에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 그 답이 제가 올린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답이 내려옵니다. 소스를 몇 개 더 추가해 볼 텐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제가 딥 리서치나 패스트 리서치 이용해서 소스를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 리서치를 선택을 해서 제가 딥 리서치 기능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 4학년 사회 2단원 우리 지역의 국가유산 교수학습 활동 자료 요 정도로만 키워드를 입력해서 실행을 하면 웹상에 있는 여러 가지 제가 입력한 프롬프트 안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리서치해 줍니다. 리서치 되는 동안에 제가 여기 채팅창에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성취 기준과 연결해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줘 라고 제가 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이 되었는데 제가 업로드한 그 소스 안에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성취 기준 1, 성취 기준 2, 성취 기준별로 해서 요약 정리를 잘 해줬고 그 정리된 자료마다 끝에 보시면 자료에 출처가 있습니다. 제가 업로드한 소스의 어느 부분에서 이 내용을 가져왔다라는 출처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빈칸 채우기부터 서술형 문제 10문제 세트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대로 지금 빈칸 채우기 문제, 단답형 객관식 문제, 서술형 문제 등을 이렇게 문제 세트로 10문제 세트를 만들어 줬고 밑에 보면 정답 및 해설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줬습니다. 이 문제는 선생님들이 당연히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제미나이나 챗GPT로 했을 때보다 할루시네이션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공한 교사용 지도서 그 소스만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트북 LM의 아주 핵심적인 기능은 사실은 이렇게 채팅을 통해서 할루시네이션 없이 결과물을 낸다 뿐만 아니라 우측에 보시면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여기 스튜디오에 아주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연필 모양 있는 게
어찌 보면 핵심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간단하지만 놀라운 결과물이 생성될 수 있는 AI 오디오 오버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AI 오디오 오버뷰를 제가 그냥 바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AI 오디오 오버뷰 생성 중이라고 뜹니다. 그리고 AI 오디오 오버뷰의 연필 모양을 클릭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오디오를 만들 건지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심층 분석을 할 것인지, 요약을 할 것인지, 비평을 할 것인지, 토론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요약을 하고 여기에 다시 프롬프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 자체도 선생님들이 미리 구성을 해와서 여기 넣으셔도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프롬프트 입력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학습형 오디오를 생성해 달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넣고 그렇게 해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른쪽에 이렇게 오디오 오버뷰 생성 중이 2개가 뜨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거를 생성하는 동안 아까 딥 리서치 시켰던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딥 리서치 완료라 해가지고 지금 인터넷상에서 제가 요구한 소스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줬습니다. 여기를 하나씩 들어가 보셔가지고 소스로 선택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여기 우측에 체크박스를 통해서 선택을 하시거나 해제를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오늘은 어떤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 있는 소스들을 모두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요 노트북 LM으로 생성될 것들은 여기 있는 소스 기반으로 해서 대답이 될 것이고 똑같은 프롬프트를 제가 넣더라도 아마 이 문제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아까는 PDF 소스 하나였지만 지금 소스가 14개이기 때문입니다. 추가한 상태에서 다른 프롬프트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을 학습할 때 지도상 유의점들을 정리해 달라고 제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답이 아까 그 PDF 파일 소스 하나가 아닌 총 15개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대답을 해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 지도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정리한 내용들의 출처 표시가 모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혹 제 질문이 여기 있는 소스에서 할 수 없는 대답이 나온다면 대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억지로 거짓말을 지어내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스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더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해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뽑아낼 수 있다. 오디오 오버뷰 생성이 되었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보물, 국가유산에 대해 꼭 필요한 내용만 빠르게 짚어보는 핵심 요약입니다. 자, 여러분, 국가유산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이건 옛날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진짜 멋진 흔적이자 우리가 꼭 지켜서 다음 사람들에게 물려줘야 할 특수를 무형유산이라고 부른답니다. 일단 감동적인 건 유산을 지키는 제가 게 아마 요약 버전으로 했기 때문에 한 명의 성우가 간단하게 짧게 하고 있고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커스터마이징 하느냐에 따라서 2명이 나와서 대화 형식으로 팟캐스트 형식으로 생성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제가 요구했던 오디오 오버뷰가 생성이 돼서 이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오디오 오버뷰는 제가 어떤 커스터마이징이나 프롬프트 넣지 않고 그냥 생성한 거고 분량이 26분 분량입니다. 선생님들 이거 들으실 때 저 같은 경우는 배속 같은 것도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 선생님들 공문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공부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이런 자료들을 업로드하고 오디오 오버뷰로 생성을 해서 운전을 할 때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제약에 남아놓기 마련이. 네, 바닷물에 찌고 말리는 치밀한 가공 과정, 그리고 바람의 방향과 습도를 자연적으로 조절하도록 설계된 해인사 장경판전의 건축 기술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나와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팟캐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오디오 자료를 만들어줍니다. 방금 봤던 걸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노트북 LM에 접속을 하고 새 노트북 만들기를 클릭해서 제목을 정하고 여러 가지 소스를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스 기반으로 채팅창에 질문하고 답변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트북 이름은 학년교과 단어로 하시면 훨씬 더 알아보기 쉬우실 것 같고 교생 지도서나 교과서 PDF 파일을 업로드해서 선생님 질문창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개념을 뽑아달라고 한다든지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을 무엇인지 정리해달라든지 지도상 유의점을 정리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퀴즈 같은 것들도 만드실 수 있고요. 다만 중요한 건 AI는 조교일 뿐입니다. 난이도 조절과 최종 오답 검토 등은 아무리 할루시네이션이 좋고 신뢰도가 높다고 할지라도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들께서 전문가의 시선으로 꼭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오디오 오버뷰는 그냥 생성할 수도 있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제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오버뷰로 만들어진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무궁무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자습 시간에 단원 핵심 개념 도입을 위한 자료로 또는 결석했던 학생 복습용으로 제가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고 학부모 소통용으로 학급 운영 방침 안내를 이제 오디오 형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노트북 LM이 매우 강력한 도구긴 하지만 제미나이나 챗GPT와 같은 것들과 함께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시면 더더욱 힘이 강력해집니다. 예를 들어 제미나이를 통해서 자료 수집을 좀 더 폭넓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딥 리서치 이용한 것과 조금 다른 결로 제미나이에서 조금 더 특정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서 넣을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제미나이에서 제 상황을 얘기하고 제가 원하는
이런 자료를 얻기 위한 프롬프트를 구성할 때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보면 첫 번째 자료 수집을 제미나이나 챗GPT 활용해서 자료 수집을 하시고, 그걸 통해서 검증 및 분석을 노트북 LM 도구로 하시고, 최종적으로 수업 설계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도구들은 선생님들의 보조 도구로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면은 훨씬 더 심층적이고 나의 상황에 맞는 자료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예를 들어 ICM GPT의 학습 지도안을 만든다든지 할 때도 그냥 딸깍 만드는 것보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자료 조사라든지 심층 분석을 마친 뒤에 그 자료를 제공하면 최종적인 학습 지도안이나 학습 자료도 퀄리티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노트북 LM으로 수업 준비를 끝내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더 많은 노트북 LM의 숨은 꿀팁들, 지금 이런 슬라이드 자료라든지, 그리고 슬라이드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든지, 동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인포그래픽 만드는 것, 기타 등등 것들은 제가 또 계속 이어서 준비를 할 거고, 다음 챕터가 이제 나노바나나로 수업 시각 자료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나노바나나 이용해서 어떤 시각적인 자료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나노바나나를 거의 무제한 무료로 쓸 수 있는 방법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로 교육의 온도를 높이는 스로인 훈쌤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